네, 요즘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가격 매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파트를 산 40대 비중 약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30대 출원한 거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원인은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요. 33.2%로 30대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네. 통상 40대 같은 경우는요.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에 비해서 집값이나 금리 변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에 육박하고 상승세가 1년 넘게 지속됐기 때문에 그동안 관망했던 40대들까지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매수 대열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갑자기 연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매해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몰려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정부가 근데 대출을 좀 조이고 관련 규제 강화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잡고 뭐 부동산 매수 심리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해서 DSR 규제를 강화한다 할지라도요. 예. 여전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작년 2분기 기준으로요. 신규 대출 중에서 DSR의 적용을 받는 대출은 약 25%,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 대출은 DSR 규제를 강화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대출인 것이죠. 거기에다 더해서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이 거래된 시점으로부터 약 2달에서 3달 시차를 두고 실제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져 가지고요. 7월에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 12,783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2년 11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것이 두세 달 시차를 두고 또 가계부채 증가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 매수세도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할 때 사실상 좀 제약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역차별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규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외국인 7,952명이 집합 건물을 매수를 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4%나 늘어난 것이고요. 또 이런 집합 건물을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한 비중 중에서 73.5%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사실상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은 대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구매가 유리해서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서요. 좀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차별이나 피해를 받지는 꼭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세수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요, 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예,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수 전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올해 원래 10조에서 20조 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30조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존의 전망을 뛰어넘는 규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지만 이 개선된 기업 실적은 내년 세수에나 반영이 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세 실적이 1년 전보다 무려 15조 5천억 원 급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7월 전체 세수 실 같은 경우는요. 작년 동기간보다 8조 8천억 원 적어졌는데요.
이 법인 세수가 오히려 15조 5천억 원 급감을 했고요. 이것을 갖다가 올해 이런 추세가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고 예. 보면 전체 세수, 국세 세수 같은 경우는 32조 원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법인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라 재정이 좀 세수가 줄면은 걱정이 되는 게 나라 재정이 잘 운영이 될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나요? 예, 가장 큰 것은 국가 채무 규모가 증가해서 미래 세대에 결국은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요 중기 재정 운용 계획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한 2024년부터 28년까지 예.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가 1,277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48.3%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작년에 발표했던 중기 재정 운영 계획보다 무려 3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7조 2천억 원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고요. 기존 전망치보다 27년에도 14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나서 지금 날이 갈수록 국가 채무 규모는 점점 커져서 미래 세대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족한 세수 채울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올해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고, 예. 네.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과거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금 재원과 예산 불용을 최대한 예. 활용해서 지금 계획된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외국환 평형기금을 갖다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이체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외국환 평형기금 사정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쓰지 않고 남은 돈이 세계 잉여금도 2조 7천억 원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불용,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안 쓰고 남기겠다는 예. 것이죠. 이 불용 같은 경우도 10년 평균치가 9조 2천억 원에 불과해서 세계 잉여금과 불용액을 합쳐봤자 약 12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0조 원이나 세수가 부족하니까 12조 원으로 메꾸기는 아직 어려워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수 축의 정확도 높일 수 있는 방법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석병원 이화여대 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